방방곡곡 동네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내 소식을 전하는 삼내 사람들이 삼내 시장을 더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주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삼내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세상에 여기는 이렇게 놀러가지고 무슨 평일날에는 막 참한 사람들이 갖다 대싸서 혀보다 못되게도 못 오고 그래 장사가 되질 않아. 시장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져준다고 안 했어요. 쭉 같이 막대해서 줘줘야 좋지. 시장을 보완을 마주보게? 마주보고. 다시 그렇게 하고 그늘 딱 마게 해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쭉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도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런 식으로 맞대해서 좀 해주면은 좋지 않겠나.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할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잃지 않게 그런 용기만 가질 수 있게 끈만 놓지 않게 계속 유지만 해서도 저는 큰 무리 없고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은 완주 소식을 전하는 완주 완두콩 소식입니다. 나의 인생은 미디어 천국이라는 주제로 실렸던 완주 완두콩. 변나경 앵커는 미디어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동영상 플랫폼이 여러 개 떠오르는데요. 신문도 미디어고요. 네, 신문을 디지털로 보는 것은 꽤 오래되었죠. 그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문 지면 글씨를 직접 뽑아 썼다는 문성공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문성공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인생이 미디어였다고 하니 문성공부터 지금까지 미디어 일을 해오고 계신 분이 아닌가요? 거의 맞습니다. 문성공일부터 과거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의 인연으로 비디오 다큐까지 만든 분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첫 입사한 곳이 전북일보였는데 여기서 원고의 내용에 따라 조합을 하는 팔자를 조합시키는 문선이라는 일을 했어요. 문선이라는 작업은 지금은 컴퓨터 키보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원고 90%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문 해독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작업이 문선이라는 작업이 가능했어요. 이 일을 한 약 7년 정도 하다가 31살 때 인쇄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각제라는 대학교에 가서 그 영상을 전공을 했죠. 지금 옛날로 말하자면 신문 방송학과인데 거기에서 영상 제작과 편집, 디지털 사진 그런 여러 과목을 공부하던 중 우연히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배부한 팜플렛을
보게 됐어요. 그 팜플렛에는 실버 영상 제작단을 모집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길로 바로 저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복사서에서 발생하는 스토리를 주제로 12편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가끔 한 번씩 오는 학생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는데 정말로 기분이 황홀할 정도로 좋았어요. 복사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들어와가지고 사랑해요 하는데 그 기분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라 생각돼요. 정말로 좋아요. 변나경 앵커는 호남의 근현대 인물로 알려진 작가 최명희 문학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옥마을에 있어서 아이들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전시공방도 있고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문학관 소개와 더불어 상주 작가가 있다고 하여 송천동 마을신문 이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진달래와 철쭉이 차례로 피던 봄, 그가 나고 자라난 이곳 전주 한옥마을에 세워졌는데요. 작가가 그토록 귀히 여기던 경기정과 전동성당, 그리고 오목대와 이목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학관 안에는 녹록지 않았던 작가의 삶과 친필 원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엽서들을 비롯해 생전의 인터뷰, 문학 강연 등에서 출연한 말과 글로 이루어진 동영상이 전시돼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작가 최명희 선생님에 관한 작가 정신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주 한옥마을에 2006년에 세워졌고요. 저희 최명희 문학관은 최명희 선생님이 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그래서 저희 문학관 자리가 생가 자리는 아니고 뒤쪽으로 조금 가시면은 생가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근방인 이곳에 이제 작가 최명희 선생님 위주로 문학관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 친필 편지인데요. 총 길이가 이제 171cm의 길인데 작가님이 평소에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랑 일기 쓰는 거를 즐겨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이제 중학교 동창인 이금림 씨한테 보낸 편지고 나는 큰 걸 뭔가 하나 남기고 갈 것 같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이게 홈플이 총 10권 분량인데 다 합치면 12,000여 장 정도의 원고지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서 전시를 해놨고 등을 보시면은 다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홈플도 있고 꽃도 있는데 이거는 또 이군수 작가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최명희 선생님이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꽃심의 도시 전주라고 하는데 그 꽃심이 홈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이제 이것도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문학관 상주 작가 프로그램은요, 문체부에서 후원을 하고 또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제는 문학관에 오시는 많은 관람객이나 또 이제 지역민들이 오셔서 좀 문학을 좀 넓고 깊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사업은 지금 이제 작가님이 쓰신 많은 작품들이 홈플 외에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꽁트라든지 수필, 단편소설 상당히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위주로 작가님의 작품을 알리는 게 제가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을 또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오면 그 최명희 작가님의 그 기운 있잖아요. 이런 걸 받아서 사실은 글을 좀 더 열심히 잘 쓰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밸런스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뭐 그 최명희 작가님만큼은 아니지만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자주 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평화마을학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두 번째 마을 탐방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보호수 탐방길을 주제로 평화동 일대 오래된 나무들을 찾아 둘러보고 학산 아래의 만내지 공원과 숲속 시집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장교리에 수령이 290년 넘은 느티나무부터 푸른마을 인근 막내골 망버들 나무는 무려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막내골 왕버들 나무는 과거에 물길이 이어지는 골짜기여서 뱀이 많이 나왔다고 전해지는데 주민들이 뱀 나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예측하기도 했다네요. 수령이 오래됐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니 흥미진진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마을학교 마을보호수 탐방길 소식이었습니다. 삼내 사람들 손한나 기자가 전해드리는 삼내 문화 역사 기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고수와 호열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손한나 기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삼내 사람들 손한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삼내읍 하리에 있는 용전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용전마을에는 300년 된 노고수가 있습니다. 노고수는 200년 이상 된 나무들로 사람 키 높이의 이 둘레가 3m 이상이 되면 노고수로 지정이 되고요. 지금 이 나무는 버드나무인데요. 버드나무는 주로 왕버들, 능수버들, 수양버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버드나무 껍질에서는요. 아스피린을 만드는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순신 장군이 무과 시험을 봤는데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 곁에 있던 수양버들 나무를 꺾어다가 다리를 묶고 다시 말을 타고 달려서 무과에 급제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효자 유영철은 유기호와 평양 조씨의 양자로 들어왔어요. 그 유씨 가문의 족보에 보면 평양 조씨도 역시 연료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편 유기호가 아프자 평양 조씨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남편에게 먹이고 그리고 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남편의 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족보에 전해지고 있고요. 그 두 사람의 아들이 유영철인데요. 이 두 사람이 원래 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영철을 양자로 들였는데 유영철이 양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서 마을 사람들이 대효, 큰 대자에 효자 써서 대효라고 칭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영철의 그 효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효자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남양홍 씨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청상으로 평생을 수절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 수절하며 사는 것을 기념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나라에 여기 연료가 있으니 정료를 세워달라고 해서 이곳에 연료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삼례 하리에 있는 노고수, 버드나무와 팽나무 그리고 효열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노거수나 효혈비나 모두 다 문화적으로, 문화 콘텐츠적으로 가치가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잘 되어서 삼례에 혹은 완주에 그 관광 콘텐츠로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삼례 사람들 손안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은 전북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고사리를 소개합니다. 고사리는 남원 산내면에 위치하며 마을 미디어와 마을 소식지를 개관하고 있는데요. 방방곡곡 동네 뉴스팀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기사보다는 조금 다른 기사들이 다른 글들이 훨씬 인터뷰 글들이 훨씬 더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사리라는 잡지 산내 마을 소식지를 주로 만들고 소비하는 층은 성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런 걸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기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로 장으로서 고사리가 이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고사리가 2년 동안 어른들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네.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뭔가 손을 한번 내밀었고 다행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조금 호응해준 그게 아주 큰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에 고사리를 따는 할머니를 따라가는 가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었거든요. 새벽에 가서 그렇게 이제 할머니를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되는 부분이고, 고사리 하면 막 떠오르는 게 뭘까 이렇게 해서 고사리 손길 뭐 이런 어린이집 애들 그 나들이 오후에 이렇게 바깥놀이 나가는 참관호 그 사진이 그 어린이들 따라가서 그걸로 같아요. 기억 아이들 고사리가 지나가는 거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찍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막 좀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 동참해 오는 거 그런 게 좀 재밌었다. 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서 뭐 이제 전 편집자님 뭐라고 안 하시니까 막 집어넣었죠. 집어넣었는데 네 이제 점점 좀 덜어내게 되더라고요. 이제 너가 좋은 거 말고 남이 보기 편한 걸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래가지고 덜어낼수록 평가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욕심은 버려야 돼. 이제는 내 게 아니지 뭐 이런. 주민들의 주도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지향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를 꾸준히 발행하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 해본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뭔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를 갖고 있어요. 다음 소식은 무주입니다. 무주마을 리우스 8월호를 소개합니다.
최근서 특파원이 한평생 음악의 길을 걸어온 안혜웅님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안혜웅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큰북 악기를 배우고 그 후로 트럼펫, 색스폰 등 평생 악기만 연주했다고 하니 삶이 곧 예술이자 여행일 것 같네요. 악기를 배우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악기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친구가 자산이라는 말과 더불어 악기도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기사네요. 설천면은 반딧불 축제 기사가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반딧불 축제의 주인공 반딧불이라는 제목으로 예경아 특파원 소식입니다. 무주군은 6월 초에서 9월 초까지 출현하는 운문산 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등이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설천면 남대천 일대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1982년 11월 20일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무주군에서 무주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반딧불이를 보려면 우리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야 되겠죠? 안성면에서 집 내려놨다. 백중아 놀자라는 기사네요. 백중은 농민들이 음식과 음료를 나누고 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농민 명절이기도 한데요. 씨름, 사물놀이 등 한바탕 놀며 노동을 위로하는 날을 보내고 낙하놀이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에 안성 두문마을의 수건 사업이었던 낙화놀이 전수관까지 개건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분안면 박수훈 특파원의 더위야 물렀거라 기사네요. 더위에는 복날을 떠올리는 복다림이라는 몸부신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복다림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고 사진에서 과거 정겨웠던 복날 풍경들이 있네요. 코로나19가 어서 물러가고 다시 사람이 모여 복날을 성대하게 치룰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무풍명은 이영미 특파원의 극내기 계곡을 소개해 주셨네요. 극내기 계곡은 무풍 동네 주민들도 농사일로 힘들면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나만 알고 싶었던 이 계곡이 이렇게 공개가 되네요. 물이 깊지도 않다고 하니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주 마을 뉴스 8월호 소식이었습니다. 방방곡곡 동네TV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